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많은 밝은 분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날 온 나라가 메르스 공포로 인해서 사람 모이는 곳에 오는 것을 겁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분명한 것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확정하는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긍휼하게 주시옵시며 주의 선포하시면 이 말씀이 온 인류를 구원한 거룩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아침에 2015년에 들어와서 주일 아침에 설교하는 내용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올바른 대처 방법,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행동, 이거 자체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능은 아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능은 아니다.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제한된 분명한 요소가 있다. 그 구조가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아담의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것이 뭔지 모르는 인간. 그러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 그 상황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고 사람에게 이름을 짓도록 사람에게 사역을 베풀어 주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환경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다면 오늘 나도 마찬가지 가능하다. 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상황에서 쩔쩔매는 모습들, 그것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가 너무나 극명하게 되도록 나타난 것이 이번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메르스 공포, 메르스 전염병 확산에 대한 엄청난 지금 공포가 온 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 가질 정도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상이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 메르스라고 하는 병도, 전염병도, 이건 전염병에 분명한 것은 그 내용도 확실히 온 인류가 이걸 주의해라 하고 할 내용도 아닌 그냥 증후군이란 말이에요. 증후군. 전염병,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막 받아들인 과정에서 표현하지만 이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확하게 전염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메르스라고 한다. 메르스라는 뒤에 S가 MERS인데 S가 신드롬이라. 신드롬. 즉 이런 하나의 증상들이에요. 증상들. 다시 말하면 전염병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뭔가 전염이 안 됐는데 한 사람에게 전염하는 이 비율이 1대 0.7이라고 그랬거든. 1대 한 사람의 전염이 안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대 N가 되어지는 거예요. 1대 N가. 그러면 1대 N가 되면 전염병인데 이거는 전염군으로 볼 수 없는 1대 0.7이란 한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너무 희귀하니까 하나의 신드롬이라 정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대한민국 와서는 이게 지금 뭐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전염이 되어지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교회가 지금 이런 점에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전부 다 모이지 못하도록 학교도 지금 휴교하고 병원 문 닫는 병을 고쳐야 되는 병원이 이 메르스 때문에 병원 문 닫는 병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건 아직 백신도 없기 때문에 아까 병이 아니기 때문에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병으로 진단하면 백신을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병으로 된 그걸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백신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신드롬이라 증후군이라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병을 고쳐야 될 병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못해갖고 병원이 문을 닫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대한민국에 나고 이것 때문에 또 서울시장은 밤에 밤 10시인가 11시인가 기자회견을 해갖고 온 서울 시민들의 공포의 분위기를 막 조장하더니 이제 그것을 조금 정부에다가 이제는 뭐 어디 넘기는 거예요. 정부하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총리는 서울시장하고 붙고 또 그렇게 붙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단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단 말이에요. 핑퐁 국민들은 정부를 보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메르스를 잠재워라.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했는데 정부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 대통령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어떤 논리적인 구조만 갖고 이걸 국민들한테 부각이 되니까 국민들이 지금 학부모대로 단결 해가지고 우리 애들 학교 안 보낸다 해갖고 학교 보이콧 시키고 학교도 문 닫고 문을 닫는 것보다 휴업이지 휴업. 병원도 이 병이 처음 발생한 이제 뭐 났으니까 텔레비전 났으니까 나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무슨 병원? 평택 성모병원.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 병을 발언해갖고 텔레비전에 그거는 뭐 그림자 새끼 하나도 그림자 새끼 아니지 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안 할 정도로 그냥 병원이 그 큰 병원이 그냥 휑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밝히라는 거지. 지금 국민들은 어느 병원에서 전국에도 이런 뭐 자고 나오는데 그 병원이 발병하고 병원에 지금 환자가 있으면 그걸 밝히라 하는데 밝혔다가 하면 똑같은 현상이 날 건데 정부는 그걸 또 병원이 그래 되는 걸 바라겠어요? 근데 뭐 소문은 막 자꾸 나고 있지. 아직 구미는 나타나지 않는데 벌써 구미에
지난주 수요일인가 벌써 그때부터 벌써 들리는 거야. 유언비어지, 유언비어. 요 순천향비 옷 입고 하니까 순천향비 옷이 있다, 뭐 두명인가 있다 소리가 벌써 이 주변에 난다니까. 전국의 큰 병원은 다 그 소식이 이제 유언비어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신드롬 하나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지혜의 자리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죽는 상황, 죽으리라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아담이나 지금 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달라질 내용이.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는 것을 모르는 아담에게 지금 전염병이 내한테 올 거다. 이것 자체에 대한, 죽는 것에 대한 거, 전염병 오면 죽는다. 이게 치사율이 40% 된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치사율 40%에 걸리다 가면 죽는다. 40%라는 거는 거기에는 죽으리라. 40%가 죽으리라예요. 100%에서 60명은 살고 100명에서 60명 살고 40명은 죽는 거예요. 40%라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는다. 이게 너 죽게 돼 있어. 이래 딱 단정하는 게 아니고 병에 걸렸다는 게 아니고 병에 걸릴 것이야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치사율이 40% 돼 있는 이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어.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런 메르스 증후군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대처가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할 뿐더러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전국에 아직 제가 조사가 안 돼 있고 이 데이터가 안 돼 있고 지금 시작이니까 오늘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지난주하고 비교해가지고 앞으로 비교해서 아마 반 이상이 아마 교회에 출입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역은 좀 덜한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벌써 도는데 그 평택이나 평택 지역 자체가 지금 엉망이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있었던 부산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또 경기도 있고 부천에도 있다 하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출입하겠어요. 다른 데 출입 못하고 어제도 우리 구미에 그런 소식이 있고 나니까 그런 소문이 도니까 어제 밥차 토요일 봉사하는데 그것도 벌써 오지 마라 해갖고는 어제 내가 봉사 못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멀쩡한데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지레 겁을 먹고는 막 이참에 안 하기 좋겠다 해갖고는 아마 무기한 지금 연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너무 반응이 과민으로 반응하고 있다.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는데 하나하나 이름을 차근차근 부르되 그 이름이 그대로 지금 불리는 이름에 어떤 원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만든 인간 자체가 그런 어떤 병균 하나에 쩔쩔매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가진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지혜와 그 능력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능력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않고 어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메르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이 방법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처하라 자꾸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지혜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현재의 내가 아담의 자리에서 한번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달라는 거죠. 우선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 이 메르스라는 이 내용 자체를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서 이 정우군 개요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내가 가지고 카피를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쭉 알려줘요. 이런 거는 뭐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개요니까. 지금 이제 막 공포가 막 이런 쌓여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현재 세 가지 나오는데, 중동호흡기 증후군 개요. 그 중동이라는 거예요. 중동. 그 중동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란, 미들 이스트, 이게 중동이거든. 미들 이스트 앞에 ME. 그 다음에는 그 레스퍼레이터리 하는 거, 이거는 호흡 안에 호흡. 레스퍼레이터리 신드롬. 그러니까 RS. 그러니까 MERS.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좀 높은 급에 해당되는 호흡기 질환이다. 이런 거예요. 최근 중동 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주로 감염 환자를 발생해서 메르스란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며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과거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행의 바이러스다. 이게 새로운 유행. 그래서 여기 과거 사람한테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2012년도인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얼마 안 된, 메르스라는 거예요. 연도가, 그래서 2010년도로 하여튼 넘은 거로 내가 봤는데, 사스는 2010년 이전에 2006년도인가 4년도인가 이 사스가 나왔고, 메르스는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유행의 바이러스다. 이 요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상적 특징은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잠복기는 5일 이내 2일에서 14일이라 그러는데 5일 이내에 정상이 발생한다. 정상이 발생한다고. 그럼 정상과 징후는 어떻느냐. 몸에 열이 올라가는 게 특징인데 38도 이상 38도 이상의 발열, 이게 특징이고, 호흡기가 기침이 많이 나고, 호흡이 곤란해진다. 이거예요. 호흡기 정상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랬으므로, 만성질환이 있는 자들이나, 면역기능 저하에게는 예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방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방조치를 해도 어렵다. 이거예요. 만성질환, 면역기능 저하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면역기능 저하자 나오네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표현이 면역기능 저하자다. 그럼 치료는 어떤 게 있냐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환자의 정상에 따라서 적절한 내과적 치료 시행하는 거예요. 내과적이란 약만 먹는다는 거예요. 뭐 수술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환자의 정상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까 말했지만 100%에서 40%가 치사율은 60%가 치유가 된다 이 말이죠. 치유되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으로서는 호흡기 정상을 보이는 환자, 특히 환자 및 동물, 특히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고 중동 지역의 여행 시에는 손 씻기를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하고 이걸 준수하면 된다. 손 씻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접촉을 피하고 환자에게 접촉 피하고 낙타에게 접촉 피하고 그러니까 손 씻으면 끝난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임상적으로 볼 땐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역학적으로 이제 반응하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구조를 깐 것이 역학적인데 역학적인 특성으로는 연령 분포가 1에서 94세 지금까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1세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1세도 있고 94세 평균 연령은 48세가 많다. 48세, 48.5세 이래갖고 48세 정도로 40대 후반 요 내용들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남녀 비율로 해놨는데 남자가 1.7이고 여자가 1이에요. 남자가 훨씬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환자들에게서 직간접적으로 중동하고 연결돼요. 중동.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많이 발병했다. 중동이라서 다 그런 게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그 지역에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1차 감염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달한, 아까도 말씀했지만 1대 0.7이니까, 여기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만은, 그 감염률을 표현하는 내용을 보니까 1대 0.7이야. 한 사람도 감염 안 시키는 거예요. 10명이면 7사람, 환자 10명이면 7사람을 감염시킨다. 이런 내용이니까 1대 0.7이거든. 그런데 여기 1차 감염에서도 거의 전달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2차를 넘어서 3차까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긴장하게 봐요. 여기서 4차 났다 가면요. 4차도 났다 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그건 정말 국가 전체로 재난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때 4차까지 났다. 4차 발병의 징후가 있었다. 확진된다 하면요. 나라의 전망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4차 감염이 그렇다. 1차, 2차, 3차, 4차 그렇다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됐냐? 나중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역학적인 특징은 그렇다. 근데 이제 최근 병원에서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감염을 비롯한 2차 감염자 비율이 증가한다. 이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알리는 거니까. 현재까지 명확한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낙타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주로 낙타하고 관계된 것이 발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환자 치료하면서 좀 문진해가지고 좀 추적해 보니까 어떤 역학적으로 보니까 낙타에서 많이 주로 공통적으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진 환자의 가족, 의료진 등에서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밀접 접촉의 예시는 어떤 거냐?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진 또는 의사, 환자를 돌본 사람, 확진된 환자나 의사 환자를 돌본 사람, 의료인과 가족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돌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환자 및 의사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 머문 사람, 동거나 방문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지금 봐봐요. 대한민국 지금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예방하겠다고. 이거는 과잉 반응이다. 이 말이 한마디로. 이런 질병본부에서 나타나는 개요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느냐, 이래 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으로서는 서울경제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터넷 신문.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런 그림을 하나 올려놨더라고. 왜 이리 많이 나오느냐 보니까 여기 지금 5가지로 해놨는데 저는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거짓말. 우리나라 사람.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실종된 시민보건 의식 해갖고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거짓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 잘한다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거짓말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이렇다. 1차 감염자가 첫 확진 환자가 자기가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중동 국가 방문 사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터에는 전부 다 이 메르스는 중동을 거친 사람에 의해서 발병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 한마디 딱 잘못하는 머리에 정부에서 확진 결과를 발표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안 나왔으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환자에 대한 문제를 해서 중동에 안 갔다 그러니까 그럼 이건 메르스는 아니다. 메르스 확진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메르스라고 안 하니까, 메르스라고는 아니고 그냥 어떤 의심하는 정도에 된 그런 상황인데, 그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접촉 경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막무가내가 있어요, 막무가내. 의심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의심 환자인데, 의료진이 출국을 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 출국한 거 아니에요. 홍콩에 간 거예요, 홍콩에. 그 홍콩 당국이 대한민국을 하여금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출국시키는 대한민국이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 멋대로 했어, 내 멋대로. 자가 격리를 해라 하고 경고를 받은 나 여자인데 남편하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사안일주의. 의료진 자체가, 의료진이 격리자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격리자로 신고 안 하고 누락시킨 거예요. 누락시켰다는 건 뭐겠어요? 병원에 대한 보호지, 병원에 대한 보호. 이거 어지간하면, 신고했다가는 자기 병원에 불이익 당하니까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의심 환자를. 격리자 신고를 누락시켰다. 그 다음에 님비 현상이 있어요. 님비 현상은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고 not in my backward 이렇게 해갖고 우리 집에서는 안 되고 우리 집 거기서 안 되고 다른 데는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님비 현상. 이거는 의심 환자를 타 병원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의심이 가는 환자인데도 그 병원에서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혼자서.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여기 이제 이건 안 나타났지만 제가 하나 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런 환경을 자꾸 키우는 요소는 뭐냐니까 전부 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받을 것만 받지, 정부에 대해서 받을 것만 요구하지, 정부에 내가 국가에서 뭐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책임은 전부 다 정부에 지고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기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그 자세가 우리에게 만연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정체성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부족하다. 이 얘기는 이 자세들 거짓말하고 막무가내고 내 멋대로고 무사한 님변상이요 하나로 딱 모아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아무도 지금 연결시키지 않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영향 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 피해의식이 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국가에 대한 국민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드러난다라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할 거는 앞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메르스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걸 발표한 내용도 있고 이런 질병이다 하는 그 표현한 거,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그림에 나타난 이런 것처럼 한 5, 6가지로 지적되어 있는 이런 현상의 이 관계에서 현재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처방은 아니에요. 처방법은 아니고 요런 요소들이 우리가 검토가 좀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질병본부에서 발표하는 거라고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을 일반적인 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슈를 잡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 내용보다도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요소가 좀 더 추가를 해야 된다. 추가를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해서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어떤 논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5가지, 6, 7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 들어갔고 보건의식에 대한 건 하나 이해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들어가서 7개를 했는데 한번 들어봐봐요. 첫 번째, 과거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유행의 바이러스다. 신종 바이러스라는 거 아니에요.
불과 뭐 몇 년 이내에 지금 우리가 더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과학기술이 발견하면 발달할수록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요거 같은 거예요. 의료기술이,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전세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의료기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의 의료기술 분야는 특히 그렇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신종이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국가 전체가 지금 전망이 위태에 닿을 정도로 지금, 그런, 지금 한 방 맞았단 말이에요. 한 방 맞았다. 앞으로는 더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 특히 낙타와 접촉을 피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이 서방 국가로 가는 이 사람들의 이 발달된 게 뭐 애완견에 대해서 동물하고 접촉이요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 지금 중동에서만 났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건 분명히 동물하고 관계에서 사람이 가져야 될 면역체계와 동물이 가져야 될 여러 면역체계가 다른데 여기서 트러블 생기고 변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성될 수 있는 요소는요 얼마든지 있다.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할 기본적인 구도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남녀에 비교해서 2배에 가까운 숫자로 남자가 많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른 항체를 가진 채 존재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1:1이 아니고 1.7대 1이라 하는 것은 여자보다는 바이러스에, 이 메르스에 대한 이 균에 대한 이 바이러스에 남자가 취약하다. 다른 거는 남자가 또 강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남자와 여자는 사람으로서는 2사람밖에 없어요. 2사람. 2사람밖에 없는데 남자가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다. 메르스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퇴를 당한 상태의 시민보건의식은 아까 이야기한 5가지하고 제가 책임을 무조건 정부에다 몰아내는 우리 국민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세, 요거를 아까 했고, 국민 자세가 지금 불량하다.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불량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정부는 주는 거로 하고 내가 요구하면 정부는 막 항상 주려고 돼 있는 거로 했고 나는 가만히 막 놀고 먹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부를, 그걸 정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인간 생존을 위한,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인간 생존을 위한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현재 면역 시스템과 뭐 신체밖에 모르고 있어요. 신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신체와 인격체와 또 유전자 면역 시스템이 우리에게 벌써 인식될 수 있는 것만 해도 벌써 시스템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물계는 동물계대로, 식물계는 식물계대로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전체가요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해서 식물계, 인간을 중심해서 동물계가요 면역 시스템이 전체가 다 인간을 보호하는 그 구조로 면역체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면역체계에 가면은 그냥 질병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신체의 일부분에 있는 면역 시스템, 그것만 우리가 언급을 하니까 이거 시각이 좁아도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주 운행의 면역 시스템도 있어요. 우주 운행에, 그거는 뭐 지금 도무지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지구가 1년에 365일로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사철에서 쭉 돌아가는 게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느냐? 인간 존재, 인간 생존을 위한 면역 체계, 이것도 일종이에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면역 문제가 지금 나오는 데서 대안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듣지 못했고 평소에 준비를 안 해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면역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체 면역 시스템 하나만
이해하는 정도로 가도 우리는 지금 살아왔고 앞으로도 몰라도 그런 어마어마한 면역 시스템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몰라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면역체가 이렇게 인간 중심에서 곳곳에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그런 부분에 딱 걸리면은 하나의 어떤 누군가 연구를 해서 딱 발표하면 이게 분열해서 다른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여러 체계가 있다. 중동에서 발달해서 이게 우리나라 안 오리라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런 그 질병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또 각 나라 사람들한테 영향 없을 거라고는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 우리가 이 면역 기능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언급이 돼서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간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지 분야에서 공공행진하던 의료계의 자기 성찰을 할 때를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병원이 문을 닫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환자가 생겨서 병을 고쳐야 될 병원이, 그것도 대형 병원이 지역 전체를 커버하던 뚱뚱한 대형 병원이 며칠 사이에 문을 닫아버려요. 그 누가 문 닫아서 문 닫나요? 환자가 없어진 환자가. 환자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 병원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는 그 인식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분야는 결국에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 지 분야만 가지고 병원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다. 성찰을 해라. 병원 시스템이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 내용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어떤 정황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는 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병원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회사는 회사, 여러 가지 분야 다 지 분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 지금 병원이 하나의 타겟으로 해갖고 지금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간의 신체 면역 시스템에서 면역력 약화가 진행되는 요소, 이걸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면역력에 대한 질병이 나오면은 쩔쩔매느냐?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 약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을 해갖고 막 전염이 쉽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중동에서는 1대 0.7인데 왜 우리나라는 1대 N으로 막 나오느냐 이거지. 왜 서울시장은 막 그거 하나에 막 1대 뭐 1700 몇 명이야 1500 몇 명이 막 다 겁이 막 연락하고 막 이 야단법석을 뜨는 어떤 정치적인 쇼를 해도 너무 과하게 한 그런 형태로 뭐 지적을 당한단 말이에요. 면역력 약화가 되는 요소 중에 4가지를 잡았는데 첫 번째, 먹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 먹는 것이 젊은 애부터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인스턴트가 돼. 인스턴트. 먹는 자체가 자연에서 나오는 그걸 먹는 게 아니고 인스턴트가 돼 있고 독성 물질이 함유된 술, 담배를 위시한 이 다양한 종류를 그냥 몸에 좋다고 막 그냥 섭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 스트레스 나고 그냥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담배값 올린다고 불구하고 그걸 돈을 더 비싸게 주서라도 담배를 피우고 장소를 그래서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막 길거리 나가서까지도 피우는 그래가지고 이 면역력이 있어야 견디나가는 이런 질병 전염병이 돌 때는 뻑 쓰러져갖고는 왜 정부가 날 안 고쳐주나 이거지. 이런 식. 그 다음 두 번째, 면역 시스템에 대해 약화가 되어지는 요소. 운동으로 말이죠. 우리 몸의 체형에 어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삶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런 근육이나 이런 체질에 대한 근육을 운동하고 형성돼야 될 그 근육들을 과하게 몸의 구조를 다른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한 그 체질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육 자체가 형성되어야 될 자기 몸에 맞는 근육, 자기 몸에 맞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야 될 이 몸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에 의한 어떤 몸으로 근육을 형성시키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이라 그래도 면역력에 관계없는 그런 운동만, 근육형 운동만 강조되어지고 있다. 인위적으로 형성되어져서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형수술함으로 신체의 면역력 강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 성형수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가감하게, 아무런 면역력에 대한 어떤 구조를, 개념을 생각하죠. 가감하게 수술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성형수술 1위. 국민당, 단위 국민당 성형수술 비율이 전 세계 1위. 전 세계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려고 대한민국의 기술이 발달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몰려오는 성형수술 국가다. 이런 거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그 부위에, 그런 일을 의료계라 그래가지고 국가가 촉진하는 그런,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근데 결국은 국민들이 당한 거예요. 그렇게 당하는 것들. 눈곱 수술이나 아주 가장 이것 정도야 가지만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하니까 그런 거 다 만들었는데 그걸 함부로, 남들 보기 좋다고, 함부로 손을 댔다. 그거는 외과적인 거니까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건 한번 해버립니다. 또 그러고 보면, 보니까 요즘 몸에다가 문신 매기는 문신. 그것도 분명히, 저는 그 분명은 모르지만, 문신 매기는 것도 일종의 성형수술로 봐야 돼요. 그것도 분명히 면역력하고 분명히 관계는 있을 거라고. 그거 다 요소에서 피부에 다 하나님이 필요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비율로 가지고, 이런 땅구멍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색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런 연구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면역력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을 너무 먹어요, 우리가. 치료약의 과용으로 면역 항체의 생성을 저하시키는 체질이 됐다. 저는 그래 봅니다. 병원을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을 지발로 찾아서 가는데 병원에서 타오는 약들 먹도 안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았고 먹는 치료약이 너무 양이 많았고 자기 몸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놨어요. 어릴 때부터 약을 먹이는 이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가 몸에서 있어야 될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스스로 이거 항체가요 스스로 생성이 되거든. 근데 면역력을 생기지 말라고 약을 이어버리니까 그게 체질이 면역력이 있겠어요. 그거. 요 정도까지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요리 이야기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적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요소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대처를 해야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보느냐, 또 어떤 환경에 가도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메르스 정도만 뿐만 아니라 메르스 정도에서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앞으로 인류 사회가 변화되어야 될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변화될 요소 속에서도 바른 대처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메르스를 갖고 이야기하지만은 앞으로 인류 장래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이 특이한 현상과 더불어서 전 인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앞으로 후손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당장에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현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내 행동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행동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려 한다는 거죠. 일종의 적용 부분에
설교로 치면 이제 적용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종류는 네 종류로 크게 네 묶음을 했는데 양이 적은 양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양보다도 양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시간은 지금 한 20분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데 여기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긴 설명은 못합니다. 그냥 뭐 대충 한번 하고 넘어갈 건데, 네 가지 있는데 네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남자에 대한 여자 비교예요. 남자에 대한 여자 비교. 우리가 이게 성비가 아까 1대 1.7로 나오는 이런 요소를 갖고 왔는데, 여기를 봐서 이제 현재 여성 대통령 그리고 사회적 여성 지도자 배출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메르스에다가 왜 여성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요소를 하느냐. 이 메르스 이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작년 이때쯤 돼서 이야기했어요. 내년 4월 5일경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내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하고 메르스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박근혜 대통령 여자가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분명히 다르거든. 잘못하는 것은 남자들이 훨씬 많은데, 이런 어려운 상황,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내용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 메르스도 앞으로 가면 더하다. 이것을 볼 때,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여성 지도자를 통해서 볼 때, 대통령을 볼 때, 전 인류가 여성에게는 맡기지 말아야 될 직분, 맡아야 될 것, 맡지 않아야 될 것, 요걸 분명히 온 인류가 하나의 공통적으로 어떤 제안을 해야 된다. 그걸 온 인류가 지켜나가야 된다. 서양에서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났으니까 전 세계 인류가 이걸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여성에게 맡게 될 일이 있지, 맡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맡지 말아야 될 것, 맡기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내용을 분명히 구분해서 인류가 이걸 수용해야 된다. 맡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더 있는 것은, 요 정치 지도자들, 여성 지도자들, 정치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니고,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분야가 있다, 분야가. 한계를 해야 돼, 한계를. 당장은 어렵지만은, 특별히 여성들이 총 들고 나가서 전쟁터 가는 거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돼요. 여성들이 담배 피우고 여성들이 술 먹는 거 하지 말아요. 이런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성의 자리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성 문제가 나오는데, 여성 문제라 많이 했네. 거의 대부분 여성하고 관계되는데, 두 번째는 한국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여성의 학문적 천대가, 여성이 공부 못한 것, 그것이 한반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역사적으로 이끌어왔나, 이걸 우리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 5,000년 역사가 유지됐다는 것은 여기는 분명히 여성으로 하여금 학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장치하고 연결되어 있다. 여성 대통령을 이번에 진단하는 거 볼 때 그런 것도 좀 있지만은, 예를 내면 몇 가지 든단 말이에요. 한 3가지 정도로 예를 들었어요. 여성이 공부하는 거하고 학문적인 이런 자세하고 여성이 공부한 거하고 하지 않은 거하고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이 있는데 자부심을 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딸이 그런 환경이 되도록 지원한 아버지를
실패한 환경에 있다,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이유가 되어서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정화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안 배웠으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데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라고 보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아이들을 학교 교육에 충실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을 막아서 학원에 보내더만은 이제는 메르스 전염병으로 학교 보내는 것도 좌우하는 힘을 과시하는 세력단체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주일학교가 텅텅 비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충실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학교 교육도 지금 안 보내고 자기들이 메르스 병 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사람으로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 번째는, 예를 든데 인도 인구가 12억 명입니다. 12억 명. 가까이 있는 중국은 우리의 역사를 잘 알아요. 그 안에서 내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인도는 12억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 전쟁이었어요. 있어도 표도 안 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끼리 하고는 그 밑에 사람이 요동이 없는 거예요. 중국은 전체 인구가 전쟁 군인인데 인도는 군인이 움직이는 것이 표시가 안 나요. 왜 이렇게 조용하게 운영되느냐? 인도는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카스트 제도에서 고급 인력만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브라만 계통만 교육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천민이라고 그래갖고, 상인이면 상민, 상인이면 상인, 그거 따라서 해당되는 교육만 되어지지, 밑으로 내려가서 그 구조가 사람이 많은데 위에 피라미드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교육이 형성되어졌다. 수천 년간 나라가 12억의 인구가 되도록 이렇게 인구 어떤 이동 현상이 적은 나라로 되어진다. 이런 거예요. 교육과 관계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세 번째에 나오는데, 그럼 왜 이렇게 교육과 관계돼서 여성과 관계돼서 지도자,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이 교육에 있어서 인류사 속에서 학문의 전수 과정을 우선시하는 이 헬라 문화하고 여성의 정책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성이 교육을 많이 받아 이런 건 아니에요. 헬라 문화가 교육을 지향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요 영향에 우리가 헬라 문화를 살펴봐야 된다. 근데 요 내용은 워낙에 폭이 넓으니까 제가 주제만 던지고 마는 거예요. 주제만 던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관계는 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신화의 형성 나오고 신화의 형성 과정에 쭉 보면 전부 다 여성이 다 신으로 다 나와요. 무슨 신 한데 전부 다 거기에는 여성들이 다 관계되어 있어요. 뭘 의미하느냐? 그 헬라 문화가 없어 있다고, 헬라 시대가 옛날 시대라니까 헬라 문화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은 큰 착각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형성되어지는 이런 어떤 구조 자체가 전체가 다 헬라 문화의 구조를 분명히 입수하고 있다. 여자들이 총 들고 가는 것도 다 헬라 문화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헬라 문화가 가진 영웅주의, 여성들에게 영웅주의 만들어갖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거의 미국이 그런 데서 아주 앞서 있잖아요. 미국이 여성 군인에 대한 거는, 여성이 군인화되는 거는 나이팅게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의료진부터 해서 군에 파송된, 전쟁이 막 있으니까 군에 파송되면서 이게 이제 군에서 의료 말고도 다른 게 할 일이다. 그래갖고 여성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 전체가 헬라 문화와 헬라 문화의 영향이기 때문에 여성의 자리를 보다 더 분명히 바른 자리를 남기려고 하는 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봐야 될 자리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요, 본문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래요.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남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자의 자리가 안 나와요. 헬라 문화는 여성을 신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등장시키는 것이 헬라 문화예요. 이게 지금 우리하고 관계없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해서 저거는 워낙 구조가 깊기 때문에 주제만 던지고 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간 개개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인간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기에 우리 자체가 이제 현재적으로 그런 거예요. 메르스라든지 더 큰 질병이 와도 그렇고 어떤 당장에 지금 천재지변이 나도 하늘에 큰 어떤 이상지구가 난다고 하더라도 인간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 상태가 내 자신에 대한 인식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왕좌왕한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진 인간에게 존재하는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좌우되는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사회 시스템이 올바르게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래 본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데서 필요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그 면역 시스템의 실체적인 부분에서 그 인식 자체가 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면역 체계하고 관계됐던 문제를 갖고 내가 쩔쩔맬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읽어주면은 만들어진 인간에게 존재하는 면역 시스템에 좌우되는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사회 시스템이 올바르게 나올 수 없는 이유는 개개인 존재에 대한 인식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평소에 이야기하던 진화론, 평소에 이야기한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그것 자체를 말을 못하잖아. 부모가 만들었다. 자기가 어떻게 만들었냐?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평소에 말하던 그 말로 가지고 한번 메르스에다 대처를 해봐라는 거야. 나오나니? 왜 진화론 갖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 왜 부모가 자기를 만들었다 하면서 왜 부모한테 이걸 해결해달라고 말 못하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구조 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체계,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여러 체계가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 자기가 존재되어지는 것에 대한 요소를 진화론에다 의지하고 평소에 말을 그래 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던 그런 자세로 가지고 메르스를 한번 대처해봐라는 거예요. 그 대처가 안 된다면은 내가 지금 존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신봉하던 진화론은 일체 말 한마디 안 나오지. 진화론에 의해서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이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그냥 자기가 말하기 좋고 편안할 때 진화론 어떻고 진화론 어떻고 거기 자기가 최고였던 지식인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안이 안 나온다.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요. 학교 교과서 봐, 학교 교과서. 학교에 가서 배운다 하는 그 학문의 어떤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 전 세계 그래요, 전 세계. 대한민국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전 세계 교과서에 인간을 위시한 만물이 만들어진 임금을 어떻게 이야기했어? 만들어졌다 그래요. 책에. 교과서,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 자연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한마디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면역 시스템, 만들어져 있는 면역 시스템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른 대처가 나오겠냐? 이걸 기대한다는 거야. 국민들 자체가 이걸 한 명도 한 명도 해야 되는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오히려 기대하는 건 이럴 때 정부에 밖에 안 해요. 정부도 마찬가지지. 정부도 결국 내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이고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이 학문 과정을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 근데 말만 가지고 달라 이거지. 보상해달라 이거지.
어떡하든 정부에 보상받을 그런 고리만 걸어가고, 이게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언론에서. 어디에서 이게 잘못됐는지, 왜 이런 부분에 대처를 못하는 우리 국민이 되었는지, 하나로 보면은 환경 자체가, 우리 환경 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존재인 내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 거기에 하나 일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메르스를 보낸 거예요.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서 인간이 존재하는데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이것 자체에 대한 구분도 되어지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들 중에서 남자 여자 이 체계가 불확실하게 구성되어 있는 우리 사회가 있다. 앞으로는 메르스뿐만 아니라 메르스보다 더한 것도 오는 거예요. 메르스보다 더한 것이 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앞으로는 줄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구 늘리라고는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전혀 다른 데서는 전염 안 되던 그런 것이 어느 지역에서는 갑자기 전염이 되고 그 지역을 몰살시키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 메르스 때문에 전멸된다. 그래 봐봐요. 5천만 명밖에 안 돼. 5천만 명. 전멸된다 하더라도 5천만 명은 70억 중에서 5천만 명요. 앞으로 1년에 수백만 명이 죽어갈 건데 적어도 10년에 몇 명이 죽는다고 그랬어. 지난번에. 10년 단위로 1,000만 명이, 2천만 명이 죽나? 자, 어떤 지금 앞으로 100년 후에는 7억이 줄어요, 7억이. 7억이 줄면은 10년에 7천만 명이 줄어요, 7천만 명. 10년에 7천만 명이 주는데, 7천만 명이 죽으면 지금 1년에, 얼마나 줄겠어요? 10년에 7천만 명. 대한민국 하나가 10년 만에 하나씩 푹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죽더라도, 대한민국이 죽더라도, 사라지더라도, 인류가 어쨌든 살아난 일에 우리 국민들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메르스 같은 이 겁이 나겠어요. 어차피 줄어드는데, 어차피 인구가 줄어드는데, 다음 세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희생되는 일을 할까? 희생되는 일에 나가야지, 희생되는 일에. 맡아서 나가야지. 메르스를 해서, 메르스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메르스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대처해서 나가야지. 그거 피하려고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마스크만 잔뜩 해하고, 일부러 걸리라는 건 아니지만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류를 다음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이 희생되겠다. 이런 자세로 말이에요. 이걸 대처해 나가야지. 나만 안 걸리면 되고 다른 사람 걸리면 된다. 이런 님비 형상 같은 그런 우리의 만연되어 있는 사회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말씀 하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구약에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예레미야서 2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생존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둘 중에 하나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 하나 사망의 길로 이미 들어서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 메르스에서 쩔쩔매고 있다 하더라도 내 후손을 살리는 생명의 길에 내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를 왜 내가 쩔쩔매고 내가 뭔가 결정을 다 하고 가치를 다 부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절대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아담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일체라고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이 메르스도 더한 어떤 죄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모든 인류가 다 이 자리에 다 올 수 있다 그러면 내 한 사람 희생하는 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이 앞으로 맡아야 될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로 있다. 이 완전한 지혜에 대한 적용이 우리에게 항상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메르스 전염병을 보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메르스 공포를 자꾸 확산시킬 것이 아니라 메르스를 대처하는 의연한 자세를 말하는 사람들이 돼. 그게 바로 교회가 필요한 거지. 그런 거 해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